자, 우리 오늘부터 이제 다항식 파트를 한번 배워볼 건데, 자, 우리가 이 다항식 파트는 사실 중학교 때 다 배우고 넘어온 내용이란 말이야. 그럼 고등학교 때 왜 또 다항식을 하냐? 자, 까먹은 것도 있긴 있는데, 고등학교 다항식에서는 뭔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배우는 것들이 있고,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떤 이름을 정하는 것들이 있단 말이야. 그런 것들도 정해보고, 다항식이 정확하게 뭔지, 그 다항식을 배워서 뭘 할 건지를 우리가 조금 면밀하게 살펴보는 걸로 할게. 그래서 우리가 오늘 첫 번째 시간이니까 일단은 앞으로 우리가 뭘 할지에 대해서 내가 간단하게만 좀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 자, 다항식이라는 전체적인 큰 파트 틀인데, 자, 일단은 다항식이 뭔지를 배울 거야. 정확하게 다항식을 배워. 그럼 다항식을 배워가지고 우리가 이거 가지고 뭘 할 수 있냐? 자, 다항식끼리 뭘 할 수 있을까? 자, 덧셈과 뺄셈을 할 수 있겠지. 덧셈과 뺄셈. 그지? 일단 다항식을 먼저 정확하게 배우고, 그 다음 다항식끼리 덧셈과 뺄셈을 한번 배워볼 거야. 자, 이게 첫 번째 시간에 하는 것이고, 자, 두 번째 시간에는 뭘 할 것이냐? 자, 일단 이 다항식 배운 걸 가지고 또 뭘 해볼 수 있을까? 자, 덧셈 뺄셈 했으니까 이제 뭘 할 수 있겠다? 곱셈을 할 수가 있겠다. 자, 근데 우리가 보통 계산을 할 때도 그렇지만은 다항식끼리 덧셈과 뺄셈을 하는 건 쉽잖아. 뭐 숫자끼리 덧셈과 뺄셈을 하거나 곱셈을 하면은 뭔가 살짝 어려워져. 그지? 자, 그래서 근데 다항식도 마찬가지로 덧셈과 뺄셈보다는 곱셈이 어렵단 말이야. 자, 그래서 이게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공식으로 좀 기억을 합시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 자, 그래서 그 다항식에 대한 곱셈 공식을 우리가 배울 거야. 자, 이거는 그냥 어렵기 때문에 그래. 다항식끼리 곱하는 거는 식도 뭔가 길어지는 부분도 있고, 이걸 외우지 않으면은 실제로 문제를 풀 때 뭐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다항식 곱셈 공식이라고 좀 외워버려 그냥. 그래서 다항식 실제로 이거 할 거야. 근데 공식이 어떻게 나는지도 할 거고, 곱셈도 직접 해볼 거고, 그거에서 파생되는 공식도 외워볼 거고.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시간에 곱셈에 대한 것하고 공식에 대한 것을 마무리를 해볼 것이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시간에 뭐 할 것이냐? 자, 다항식은 뭐 나왔을까? 이제 다항식끼리 자, 나눗셈 해보겠지. 자, 마지막 시간에는 자, 나눗셈. 자, 나눗셈을 이렇게 하면은 다항식 파트가 끝나. 다항식에 대한 거의 모든 거를 다 배웠다라고 보면 돼.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 다항식을 마무리를 하게 되고, 오늘 할 건 뭐냐면은 이거를 할 거야. 이거예요. 오늘 이번 시간에는 요것만 할 것이다. 1번 다항식에 대해서 뭔지를 한번 배워보고, 그리고 다항식끼리 덧셈과 뺄셈을 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그리고 덧셈을 어떻게 하고 뺄셈을 어떻게 하는가를 배워볼까. 자, 그러면 여기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자. 자, 이렇게 칸을 쳐놓고, 자, 자, 내가 이거를 한번 써볼게. 잠깐만. 자, 3x의 제곱 더하기 5x 더하기 2x 더하기 2. 자, 우리가 중학교 때 다항식에 대해서 이미 배웠단 말이야. 자, 그래서 뭔가 이런 식들이 굉장히 익숙해. 그지? 근데 우리가 지금부터 용어 정리를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 자, 봐봐. 지금 이건 일단 다항식이 맞거든. 자, 잠깐만. 얘는 일단은 다항식이 맞아. 자, 근데 다항식이 정확하게 아직 뭔지를 모르잖아. 근데 일단 이거 먼저 해볼게. 자, 얘는 지금 몇 개의 덩어리로 이루어져 있을까? 자, 봐봐. 여기에서 한 개의 덩어리, 여기서도 한 개의 덩어리, 한 개의 덩어리, 한 개의 덩어리, 이 네 개의 덩어리가 더하기로 엮여져 있잖아. 그지? 우리가 이름 붙이기를 이 각각의 덩어리들을 갖다가 항이라고 이렇게 불러줘. 얘도 항이고, 얘도 항이고, 얘도 항이고, 얘도 항이다. 앞으로는 이름을 이렇게 붙이겠다는 거지. 자, 그럼 얘는 몇 개의 항이 있을까? 네 개의 항이 있는 거지. 그지? 자, 근데 다항식의 정의가 뭐냐면은 두 개 이상의 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면 우리가 그걸 다항식이라고 그냥 불러버리거든. 자, 그래서 다항식은 항이 두 개 이상이다. 그러니까 한 개면 안 된다는 소리야. 그래서 이게 이제 다자가 이게 뭐 많은 다자거든. 이게 한자 배웠는지 모르겠네. 자, 항이 많은 식이다 이렇게 배운 거야. 근데 항이 많다는 기준은 두 개라는 거지. 두 개 이상만 되면 우리가 다항식이라고 불러주겠다. 선생님, 그럼 항이 하나일 수도 있잖아요. 항이 하나일 수도 있지. 자, 내가 만약에 잠깐만. 내가 만약에 항을 요것만 써볼까? 자, 요것만 썼어.
자 3x 제곱 요것만 썼어. 그럼 항이 몇 개? 항이 하나밖에 없는 거잖아. 그지? 얘만 항이야. 그럼 얘를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불러주면 얘는 단항식이다 이렇게 불러줘. 항이 한 개밖에 없는 식이다. 이렇게 불러준다는 거지. 자 그럼 얘는 항이 한 개. 이게 단항식이다. 내가 잘 사니? 네. 어려운 게 없잖아. 자 그러면 봐봐. 우리가 지금 주의 깊게 봐야 될 건 단항식이 아니라 다항식이야. 왜 다항식 파트를 배우기로 했으니까. 자 다항식 파트를 보면은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항상 주인공이 되는 얘가 있거든. 주인공이 되는 얘가 뭐냐면 문자야. 결국에는 이 문자가 있냐 없냐 그리고 문자가 있으면 몇 개 있냐에 따라서 뭔가 이름을 나누고 뭔가 계속 나누는 거거든. 왜냐면 그게 중요하니까 그래. 자 그럼 봐. 일단 여기에서는 문자가 x밖에 없잖아. 그럼 일단 x가 주인공이야. 자 근데 얘를 한번 볼까? 자 얘 봐봐. 얘는 문자가 없잖아. 아예. 그래서 얘는 문자가 있어. 그럼 우리가 문자가 없는 얘들한테 이름을 붙여주기를 뭐라고 붙여주냐? 상수항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줘. 자 앞으로는 문자가 없는 얘들을 갖다가 전부 다 난 상수항이라고 부를 거야. 그럼 너네들은 아 상수항인 문자가 없는 저 6을 상수항이라고 부르는 거구나 라고 이해를 해주면 돼. 앞으로는. 괜찮지? 자 근데 그러면은 오케이 x가 없는 애까지는 됐어. 자 그럼 x가 있는 얘들을 봐야 되잖아. 얘네들이 더 중요한 거거든. x가 있는 얘들이. 자 앞으로 지금부터 계속 이름을 붙이는 거야. 자 x가 있는 얘들이 있는데 x 앞에 붙어있는 숫자들 있잖아. 자 이 숫자를 주목해봐봐. 여기에서는 2가 주목을 해야 되는 거고 여기에서는 5를 주목을 해야 되는 거고 여기서 3을 주목을 해야 돼. 자 이 숫자들에 붙이는 이름이 있단 말이야. 자 이 이름이 뭐냐면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개수라고 불러줘. 이름 붙이기를. 자 그래서 이 항을 보면은 2는 x의 개수가 되는 거고 이 항에서는 5는 x의 개수가 되는 거고 이 항에서 x 제곱의 개수는 3이 되는 거고 이렇게 부른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앞으로 누구한테 야 지금 저기서 x 제곱의 개수가 뭐니? 라고 물으면은 3이요 이렇게 대답을 해주면 되는 거야. 그지? 자 이렇게 이름 붙였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남은 게 뭐야? 자 x가 없는 얘 그리고 x가 있는 얘 x가 있으면 몇 개가 있냐 자 이게 중요한 거지. 자 얘랑 이 5x하고 3x 제곱을 봐봐. 얘는 x가 한 개고 얘는 x가 두 개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완전 다른 차원의 얘기를 하는 거지. x가 많은 얘가 당연히 뭔가 1등인 거야. 얘가 더 중요한 거야. 그러면 우리가 이 1등한테는 당연히 이름 붙여줄 필요가 있는 거야. 자 얘는 x가 두 개잖아. 그래서 이 얘가 x를 두 개를 갖고 있으니까 이 2라는 숫자에다가 이름 붙여주기를 얘는 뭐라고 하냐. 얘는 차수다 이렇게 우리가 이름 붙여줘. 이게 중요한 거야. x를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애가 몇 개를 가지고 있는지가 차수가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자 지금 이 다항식의 그러면 차수는 x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얘의 개수가 되는 거니까 얘의 차수는 몇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가 있을까? 얘의 차수는 우리가 2예요 이렇게 대답을 해줄 수가 있는 거야. 그지? 오케이. 한 요 정도 하면 일단 우리가 다항식에 대해서 전부 다 이제 이름 붙이기를 마쳤고 다 뜯어본 거야. 여기서 더 할 게 없어. 다항식이 뭔지, 단항식이 뭔지, 다항식 안에서 차수가 뭐고, 개수가 뭐고, 상수항은 뭔지 전부 다 배운 거야. 자 여기까지가 사실상 중학교 거를 배웠으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야.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또 조금 더 고등학생이니까 조금 더 심한 거를 배워봐야 되잖아. 언제까지 저걸 할 수는 없잖아. 자 그래서 내가 이걸 한번 써볼게. 3x의 제곱 더하기 4y 더하기 6이야. 자 이거 한번 써볼게. 자 얘는 일단은 다항식이 맞을까? 얘는 일단 다항식이 맞지. 왜 맞을까? 자 얘 덩어리가 몇 개인지 봐봐. 덩어리가 지금 한 덩어리, 두 덩어리, 세 덩어리잖아. 그리고 각각의 덩어리들을 항이라고 했는데 항이 총 3개니까 항이 2개 이상이므로 얘는 다항식이라고 부를 수가 있는 거지. 자 근데 아까 식이랑 다른 게 뭔지를 봤더니 얘는 주인공이 되는 얘가 될 수 있는 게 x도 있지만 y도 있어. 자 이게 특이한 거거든. 중학교 때 이런 게 없었어. x도 주인공이 될 수 있고 y도 주인공이 될 수가 있다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면 그러면 내가 주인공으로 누구를 삼을까를 고민해야 돼. 자 내가 예를 들어서 자 내가 주인공을 갖다가 x로 하고 싶어.
만약 이렇게 했다고 볼까? 주인공이 X야. 그러면은 앞으로는 어떻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거냐면 이 다항식에 있는 X만 문자 중에서 X만 문자고 나머지 문자는 그냥 숫자로 처리를 해버리는 거야. 한마디로 지금 이 다항식에서 주인공을 X라고 딱 결정을 하는 순간에 이 Y는 그냥 숫자인 거지. 예를 들어서 뭐 Y가 2, 뭐 3 이런 거지. 숫자로 처리를 한다는 거야. 자 그러면 주인공이 이 X인 상태면 이 4Y가 그냥 상수항이 돼버리는 거야. 자, 이 주인공 X가 안 붙어 있으면 다 상수항인 거거든. 그럼 당연히 6도 일단은 상수항이겠지. 문자가 일단 안 붙어 있으면 무조건 상수항이니까. 이렇게 불러주겠다는 거야. 자, 이 부분이 일단은 특이한 거고 주인공이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 자, 그러면 결국에는 X가 주인공이니까 얘가 중요한 건데 그럼 X 제곱에 앞에 붙어 있는 이 숫자. 우리가 이 숫자를 뭐라고 부르기로 했냐면 얘를 갖다 개수라고 부르기로 했다. 그럼 X 제곱의 개수는 우리가 지금 3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불러줄 수가 있는 거지. 자, 그리고 하나 더 했던 게 이 주인공을 가지고 있는 얘들 중에서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얘가 몇 개냐 이게 중요했잖아. 자, 보니까 얘밖에 안 가지고 있어. 근데 얘가 주인공을 몇 개를 가지고 있을까? 딱 봐도 2개 가지고 있잖아. 2잖아. 그럼 우리가 얘를 갖다가 차수라고 불러주기로 했어. 이렇게. 그래서 이 다항식의 차수는 2입니다. 이렇게 불러줄 수가 있는 거지. 자, 그래서 여기서 볼게. 주인공이 X야. 자, 그러면 차수는 2입니다. 이렇게 불러줄 수가 있다. 그리고 주인공은 얘만 있고 얘는 다 상수항이고 그래서 주인공이 X니까 Y는 그냥 숫자로 처리를 하겠다 이거야. 자, 한 번만 더 써볼게. 자, 이번엔 내가 상황을 좀 다르게 해볼게. 자, 아까 전에 주인공이 X였는데 이번에는 주인공을 내가 한번 Y로 한번 만들어볼게. 주인공이 Y야. Y로 한번 주인공을 만들어볼게. 자, 그러면 주인공이 Y니까 Y가 아닌 문자는 전부 다 무슨 처리를 하자? 숫자로 처리를 하자는 거야. 자, 그러면은 이거 봐봐. 얘도 지금 항이 총 3개인데 하나, 둘, 3개인데 실제로 Y가 붙어있는 애가 얘밖에 없잖아. 그럼 얘를 제외한 나머지 전부 다 상수항으로 취급을 하겠습니다. 이런 말인 거지. 얘도 상수고 얘도 상수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지?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 앞에 붙어있는 자 Y 앞에 붙어있는 이 숫자가 또 중요하다고 했잖아. 중요하니까 이름을 붙인 거야. 얘가 이제 개수가 되는 거지. 따라서 Y의 개수는 4가 되는 거고 자, 그럼 Y의 차수는 뭐라 이제 이 다항식의 차수는 뭐라고 할 수 있을까? 주인공을 가지고 있는 얘가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애가 몇 개냐 이거를 묻는 거잖아. 자, 근데 Y는 얘밖에 없는데 얘가 Y를 딱 하나밖에 안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거는 차수가 1이다. 요걸 알 수가 있는 거지. 자, 그래서 주인공이 누구냐에 따라서 차수가 달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 똑같은 다항식이라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지. 이 부분을 조금 고등학교에서는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야. 자, 오케이. 자, 그럼 이걸로 인해서 우리가 조금 더 면밀하게 좀 살펴봐야 될 내용이 하나가 더 있는데 자, 내가 식을 하나 좀 써볼게. 3x의 제곱 마이너스 2y 더하기 2x 더하기 1이야. 자, 일단은 우리가 배운 바에 의하면 얘는 다항식이 일단 맞지. 그지? 왜냐면은 총 항이 4개니까. 총 4개의 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자, 근데 우리가 내림차순과 오름차순에 대해서 좀 배워볼 건데 자, 일단은 문자가 딱 봐도 X가 문자가 있고 Y가 문자가 있고 2개가 혼재돼 있잖아. 그러면 우리가 주인공을 좀 설정을 할 필요가 있단 말이야. 누가 주인공인지에 따라서 이 다항식을 어떻게 바라보는지가 다르니까. 자,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주인공을 내가 한번 X로 한번 설정을 해봤다고 해볼게. 주인공을 X로 만약에 설정을 하면은 지금 X가 안 붙어있는 애들은 전부 다 상수항으로 처리를 하겠다는 거죠. 그럼 얘도 상수고 얘도 지금 상수가 되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지. 2개가 상수야. 자, 그리고 X가 붙어있는 얘들끼리를 한번 보는 거야. 자, 그러면은 우리가 아까 배운 바에 의하면 얘가 지금 이 X의 개수가 되는 거고 얘는 X 제곱의 개수가 되는 거지. 그리고 얘의 차수는 뭐라고 할 수 있을까? X가 붙어 있는데
가장 많이 붙어있는 얘가 몇 개가 붙어있냐가 차수였어. 그러면 차수는 우리가 2라고 딱 만들어줄 수 있겠다. 이렇게.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좀 더 나가야 될 게, 자, 개념 하나만 배워볼게. 자, 내림차순이라는 우리가 개념이 있거든. 내림차순. 자, 이 내림차순이라는 게 뭐냐? 우리가 이 다항식을 순서를 바꿔가지고 다시 쓸 건데, 이 다항식을 쓰면 쓸수록 이 차수가 내려가게끔 쓰세요, 이 말이야. 한마디로 제일 왼쪽에 첫 번째로 쓰는 얘가 차수가 가장 큰 얘를 써라지, 이 말이거든. 내림차순이라는 게. 자, 그러면 여기 중에서 차수가 가장 큰 거, 자, 주인공이 x일 때야. 주인공이 x일 때 차수가 가장 큰 거, 당연히 얘겠지. 그러니까 내림차순을 우리가 만약에 쓴다 그러면 식을 3x 제곱 얘부터 오는 거야. 얘가 1등이니까. 자, 그 다음에 2등을 쓰는 거야. 더하기 2x 이렇게 쓰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상수항 마이너스 2y 더하기 1 이렇게 써주면 돼. 자, 그럼 이거는 그 순서가 상관없나요? 자, 상관이 없어. 그냥 쓰면 돼. 상수항 1 마이너스 2y 이렇게 써도 돼. 어차피 상수항이니까 의미가 없어. 근데 이왕이면 문자가 있는 걸 앞에 써주는 게 좀 더 이뻐 보이긴 해. 그래서 항상 문자를 앞에 쓰는 거를 한번 습관해보자. 딱히 뭐 의미는 없지만. 자, 이게 내림 차순이었어. 자, 그럼 반대로 무슨 차순도 있을까? 당연히 오름 차순도 있어야겠지. 그럼 직관적으로 오름 차순은 뭘 것 같아? 자, 식을 쓰면 쓸수록 차수가 올라가게끔 쓰면 된다는 거야. 한마디로 내가 지금 처음에 쓸 거는 차수가 가장 낮아야 돼. 한마디로 상수항을 쓰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마이너스 2y 더하기 1 상수항을 이렇게 먼저 쓰고 그 다음에 2등 2x 그 다음에 1등 3x의 제곱 이렇게 써주면 된다는 거지. 이게 오름차순과 내림차순에 대한 내용이다. 자, 근데 이게 주인공이 x냐 또는 주인공이 y냐에 따라서 이 순서가 다르거든. 왜냐면 이 다항식을 바라보는 그 관점이 다르잖아. 내가 하나만 여기다가 그럼 더 써보도록 할게. 자, 3x의 제곱 마이너스 2y 더하기 2x 더하기 1. 자, 똑같은 식을 쓴 거야. 자, 근데 여기에서 내가 조금 다르게 갈 건데, 자, 주인공을 갖다가 x가 아니라 주인공을 한번 y로 한번 살펴볼게. 그러면은 y 문자가 y가 아니면 전부 다 상수항으로 처리를 하겠다는 거고. 자, 지금 현재 붙어 있는 게 항이 총 4개인데 항 4개 중에 y가 안 붙어 있는 얘가 3개야. 그럼 이 나머지 3개를 전부 다 우리는 상수항으로 처리를 하겠다. 이것도 다 마찬가지. 상수항으로 처리를 하겠다. 그냥 숫자로 보겠다는 소리야. 주인공이 y니까. 자, 그럼 y가 지금 붙어 있는 얘가 중요한데, 자, y 앞에 붙어 있는 이 마이너스 2. 우리가 마이너스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부르기로 했다? 얘를 갖다가 개수라고 부르겠다. y의 개수. 자, 이렇게 부르기로 했고, 자, 그 다음에 y가 붙어 있는 얘 중에 가장 많이 붙어 있는 얘가 몇 개 붙어 있는 얘가 차수라고 했으니까 얘는 한 개밖에 안 붙어 있잖아. 그래서 차수는 1이다. 이렇게 불러줄 수가 있는 거지. 자, 그래서 여기다가 다시 똑같이 쓰면은 주인공은 y라고 봤을 때는 얘는 차수가 1입니다. 이렇게 해줄 수가 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상태에서 다시 내림차순과 오름차순을 한번 살펴보자는 거야. 그러면 당연히 다를 거 아니야. 관점이 다르니까. 내림차순. 자, 내림차순은 가면 갈수록 차수가 내려가면 돼. 한마디로 지금 제일 처음에 쓰는 얘가 차수가 가장 크게끔 써주면 돼. 자, 그럼 당연히 얘가 차수가 제일 크고 나머지 상수항이잖아. 따라서 마이너스 2y 그 다음에 상수항을 임의로 쓰면 돼. 자, 근데 그냥 x제곱 먼저 쓰도록 할게. 3x의 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 이렇게 써주면 된다는 거지. 자, 임의 순서가 다르잖아. 그지? 야구. 누구를 주인공으로 보냐에 따라서 다르다. 자, 그러면 이것도 한번 해봐야겠지. 자, 오름차순도 해봐야겠지. 오름차순도 해볼게. 자, 가면 갈수록 차수가 올라가야 돼. 한마디로 제일 처음에 쓰는 걸 상수항으로 써주면 돼. 자, 그러면 상수항을 먼저 써주면 돼. 3x의 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2y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지. 순서가 다르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이 다항식을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다. 자, 여기까지 배우면 사실상 거의 다 배운 거야. 이제는 마무리도 들어가야 돼. 오늘의 개념의 마무리. 자, 결론적으로 우리가 하고 싶었던 거 뭐냐면은 다항식끼리 덧셈과 뺄셈을 했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자, 근데 내가 하나를 빼먹었다. 자, 얘 봐봐, 얘. 내가 일부러 지금 이렇게 써놓은 거거든. 자, 봐봐. 얘하고 얘는 지금 x가 주인공인데 x를 똑같이 가지고 있잖아. 그치?
x를 똑같이 가지고 있어. 그럼 얘가 같은 세계에 있는 거잖아. 우리가 이런 거를 갖다가 이렇게 같은 세계에 있는 애들을 갖다가 동류한 관계에 있습니다. 이렇게 불러줘. 같은 세계에 있는 애들을 갖다가 얘하고 얘는 세계가 달라. 얘는 주인공이 한 개고 얘는 주인공이 두 개니까. 근데 얘하고 얘는 주인공 같은 세계란 말이야. 세계가 같단 말이야. 자, 근데 이 동류한끼리는 계산이 가능해. 한마디로 두 개든 세 개든 그걸 하나로 만들어 볼 수가 있어. 계산 가능. 자, 요거 두 개를 계산하면 직관적으로 뭐가 될 것 같아? 5 더하기 2니까 7x가 될 것 같잖아. 그게 맞아. 너희들의 그 직관이 당연히 맞단 소리야. 그래서 동류한끼리는 계산이 가능하고 같은 세계에 있는 것끼리는 동류항이다 이렇게 불러줄 수가 있다는 거지. 오케이, 여기까지 됐고, 자 이제는 우리가 마무리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 우리가 이제 다항식끼리의 덧셈과 뺄셈을 할 건데, 자 내가 지금까지 쓴 거를 그냥 활용을 할게.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여기에 쓴 이 다항식을 갖다가 그냥 A라고 한번 해볼게.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 쓴 다항식을 갖다가 내가 그냥 B라고 한번 해볼게. 이렇게 한번 해볼게. 그럼 우리가 지금 뭘 하고 싶냐? 이걸 하고 싶다는 거야. 자, A 더하기 B를 하고 싶다는 거야. 자, A는 다항식이 맞지? 그지? 자, B도 다항식이 맞지? 그럼 다항식끼리 덧셈을 했을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가가 궁금한 거지. 다항식끼리 덧셈을 이렇게 했을 때. 자, 그럼 그대로 한번 써볼게. 자, A 다항식을 째라고 했으니까 그대로 한번 써볼게. 자, 3x의 제곱 더하기 4y 더하기 6. 자, 더하기. 그 다음에 B 다항식을 쓰면 돼. 3x의 제곱 마이너스 2y 더하기 2x 더하기 1. 자, 일단 이렇게 썼고, 자 봐봐. 구조를 좀 살펴볼게.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A 다항식이었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A였어.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B였어. 그러면 쭉쭉 내려서 여기 더하기니까 결국에는 얘하고 얘를 더한다는 건 A 더하기 B를 하는 것과 똑같은 거지. 그지? 자, 우리가 지금 이거를 할 건데 지금까지 배운 개념들을 써먹으면 돼. 봐봐. 우리가 같은 세계에 있는 것끼리는 계산이 된다 그랬잖아. 같은 세계에 없으면 계산이 불가능해. 자, 근데 얘들을 봐봐. 얘하고 얘를 봐봐. 주인공이 누군지하고는 관계도 없어. 그냥 같은 세계에 있는 애들끼리는 계산이 돼. x 제곱끼리 계산이 될 거 아니야. 동류항이니까. 그지? 자, 그럼 이거 두 개를 계산을 하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두 개 계산해주면 여기에 6x 제곱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되겠지. 자, 그리고 또 같은 세계에 있는 것끼리를 찾아. 자, 4y하고 마이너스 2y겠지. 이렇게 두 개가 동류항이잖아. 이것도 계산이 될 거야. 자, 그럼 4 빼기 2니까 더하기 2y 이렇게 계산이 돼. 자, 근데 이 x를 하나만 가지고 있는 얘는 친구가 없잖아. 그러니까 그냥 혼자서 써주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더하기 2x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고, 더하기. 자, 얘하고 얘 6하고 자 1. 동력이 맞지? 같은 세계니까 상수항. 자, 그러면은 두 개를 더해주니까 더하기 7. 요렇게 해주면은 우리가 다항식끼리의 덧셈이 완성이 된다. 이거야. 결국엔 다항식끼리 덧셈을 할 때는 동류항끼리 계산을 해주면 된다는 거야. 그지? 자, 그리고 자 마지막에 이제. 자, 그럼 다항식끼리 한번 뺄셈을 한번 해볼게. 자, A 빼기 B를 해볼게. 자, 여기에서는 단계를 하나를 좀 더 거쳐야 되거든. 왜냐면 빼기라서 그런데, 자, 아래다 한번 써볼게. 자, 그대로 빼기 들어간다. A 써봐봐. 3x의 제곱 더하기 4y 더하기 자 6이고. 자, 빼기를 할 건데 B 자체를 빼야 되기 때문에 괄호를 쳐줘야 돼. B가 얘잖아. 총 항이 4개잖아. 근데 4개 중에 뭐 하나만 뺄 건 아니잖아. 4개를 다 빼줘야 되니까 마이너스 괄호를 치고 그 다음에 B를 써주면 돼. 3x의 제곱 마이너스 2y 더하기 2x 더하기 1 이렇게 써주면 된다. 자, 구조를 좀 살펴보면 얘가 지금 A고 얘가 A고 얘가 지금 B인 상황인 거지. 얘가 B인 상황. 그리고 두 개를 빼준 이런 상황이다. 다항식 빼기 다항식을 하는 상황인 거야. 자, 그럼 일단 여기서 단계를 하나를 더 거쳐야 되는 게 일단은 이 마이너스를 분배를 먼저 이렇게 해줘야 돼.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서는 괄호 풀기. 자, 1번이라고 할게. 괄호 풀기. 괄호 풀. 자, 이렇게 하고 괄호 한번 풀어볼게.
자 마이너스 분배해줘야 돼. 자 그러면 3x의 제곱 앞에 있는 거 그냥 그대로 쓰면 되겠지. 더하기 4y 더하기 자 6인데 마이너스가 그대로 분배돼서 들어가니까 마이너스 3x의 제곱 더하기 2y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 이렇게 가야 되는 거지.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제 다시 이 과정을 거치면 돼. 자 여기에서는 자 여기 는 해놓고 자 이렇게 여기는 이렇게 쓸게. 자 동류함끼리 계산이라 이렇게 쓸게. 동류함 계산. 요걸 해주면 돼. 한마디로 마이너스일 때는 한 단계를 더 고쳐줘야 돼. 자 그럼 동류항이 누군지를 살펴보니까 자 얘하고 얘가 동류항이잖아. 같은 색이잖아. 그래서 계산을 하려고 보니까 3 빼기 3이네 0이잖아. 아 그럼 일단 없는 거야. 자 그럼 0을 이렇게 쓰면 되는 거지. 아니 안 쓰던가 이렇게 되는 거. 없어지고. 자 또 동류항이 누군가를 봤더니 얘네. 자 4y하고 2y 그지? 두 개를 계산해 주면 돼. 자 그러면은 계산을 하면 4 더하기 2니까 6y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지. 그리고 지금 x 얘가 가지고 있는 얘 친구가 없잖아. 그러니까 얘는 그냥 써주면 되니까 마이너스 2x 이렇게 써주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금 이 부분 6하고 마이너스 1 얘 둘이 친구지. 두 개를 계산해 주면 되니까 더하기 5 이렇게 써주면 다항식끼리의 뺄셈이 완성이 된다. 그치? 자 그래서 우리 오늘 목표를 완성을 한 거야. 오늘 목표는 자 1번 다항식에 대해서 배워본 거고 그 다음에 다항식끼리 덧셈과 뺄셈을 할 수 있는가 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를 우리가 살펴보고 싶었는데 다항식 다 배웠고 내림차순 오름차순 배웠고 그치? 다 배웠고 다항식끼리 덧셈과 뺄셈을 했을 때 어떻게 계산을 하는가 뺄셈할 때는 두 가지 계산을 두 가지 그 과정을 거쳐야 되고 덧셈할 때 그냥 하면 된다. 결국은 동류함끼리 계산하는 게 핵심이었지. 괜찮니?